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 집이요. 네, 중랑구 네, 상봉 2동 네, 84에 21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유한 지가 한 27년, 29년 됐거든요. 오래 보유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후 팔아가지고 네, 어디로 옮기는 것도 좀 한번 상담 드려보고요. 네. 보유하면은 어떨까? 저희가 집을 다시 지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상봉 이동에 84에 21번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진을 지금 이사님께서 찾으신 것 같은데 이거 상가주택인가요? 네네. 그래서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고 임대소득도 좀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통화하시는 동안에 한번 찾아봤어요. 네. TV 보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진 않으세요. 보니까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니까요. 네.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맨 위에는 살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건물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좀 지어진 것 같고요. 예예.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요, 여기 네. 주택 두 채를 부셔가지고 상가를 네. 진 거예요. 93년도에. 그러면 중국 아예 신축을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던 와중에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건축업자 사장님들이 네. 자꾸 팔으라고 그래요.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많이 귀찮게 하고 좀 침 흘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건축업자들이 많이 좀 다가오죠? 문의 전화 많이 오시죠? 예예. 많이 와요. 네, 예예.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네. 네. 사진으로 쭉 한번 봤고요. 여기 뭐 백운 아파트 솔렌시아 있고 여기 상봉터미널 아래쪽에 사거리에 있는 주택이네요. 네네, 맞아요. 예예. 네, 상가 주택이고 네.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층도 있나요? 지하 2층 있어요. 지하층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지하에서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가 주택이고 주인 세대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상품에 대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가치를 한번 따져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상품에 대한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거를 지으셨다라고 하니까 네. 뭐 당연히 가격의 상승은 있었을 거고요.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제 상가 주택이라든가 뭐 다가구 주택, 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쭉 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이에요, 부동산에서. 네. 특히나 인서울, 서울시 안에서는 굉장히 이런 상품들을 많이들 원하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상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막 여러 개 층 지어가지고 세 주는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예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말로 통칭해서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해요. 예. 이런 꼬마 빌딩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는 대지를 깔고 있으니까 네.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 가치, 토지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네. 또 하나는 임대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수익 가치를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선택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 우리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주택, 이 상가 건물의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네. 98평 될 거예요. 대지 면적도 굉장히 좋네요. 예. 98평 정도 되고 그러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임대 조건은 뭐 월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보증금하고 월 수익. 저희가 지금 좀 저렴하게 오래 사시던 분들이라요. 네네. 약 한 7천에 8,900 정도 나와요. 보증금 7천 정도에 예. 월세가 한 800에서 900 정도요. 8,900. 네네. 그럼 800만 원대가 나온다는 소리네요. 네. 지금 호가는 혹시 건축업자들 전화 왔을 때 네. 호가는 얼마나 부동산에서는 혹시나 얘기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평당 5,500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845, 45. 일단 그러면 수익률적으로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가격이 책정됐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의 조건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예. 그런데 일단 여기를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거고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리고 아예 뭐 90년 초반 아예 이걸 신축을 해갖고 지금까지 쭉 끌고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고 보면 뭐 지금 가격으로 해서 수익률을 굳이 환산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수익 가치가 더 늘어날지 차익 가치가 더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첫 번째 수익 가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봉역 자체가 옛날에 이제 위쪽에 보면은 또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우리 집 바로 위쪽에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서울 전체 동부권 쪽에서 저쪽에 강원도 쪽이라든가 서울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동부권 서울 동부권에 어떻게 보면은 요충지였다라는 소리거든요. 교통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경우에 이쪽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사실 네. 예전의 위상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예, 예. 이 상봉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은 이용도가. 예. 그런데 7호선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모두 흘러가고 있는 상봉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GTX 노선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GTX B 노선이 생긴다라고 하면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청량리라든가 서울역까지에 예. 이렇게 보면 이제 7호선을 타고는 강남 접근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친다고 해도 예. 서울역이라든가 또 뭐 청량리 이런 쪽에 새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상업 업무의 중심이 될 청량리라든가 아니면 기존 도심지인 서울역 주변으로의 바로 한 정거장 내지는 두 정거장이면 접근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시 3대 일자리 중에서 두 군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역 요충이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교통적인 측면이 망우역 쪽에 이제 GTX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일단은 좀 아무래도 임대 수요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좀 유동인구가 더 많이 훨씬 붐비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뭐 월세가 됐든 이쪽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든 즉 임대를 원하는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월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러면 수익적인 부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족한 거고 차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우리 주택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지적도로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준주거 지역이에요. 예, 예. 네, 우리 그 권역까지가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 자체가 네. 용적률 자체를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훨씬 좋다라는 얘기죠.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 지역은 제가 이제 임장 활동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주변에 뭐 한 9층 내지 10층 이런 건물, 새 건물들로 많이 들어가서 뭐 투룸 내지는 쓰리룸 해갖고 소형 아파트라든가 네. 아파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분양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토지의 가치 자체가 이제 준주거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건축업자들이 추후에 GTX가 망우역 쪽으로 들어선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역적인 가치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토지 대지 면적 자체가 지금 98평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네.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훨씬 더 높게. 네. 지금은 뭐 4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지만 9층, 10층 정도로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치보다는 훨씬 가치 자체가 올라가겠죠. 네. 이게 토지 깔고 있는 대지의 용도하고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합쳐져 가지고 차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수익형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수익적인 부분의 만족과 차익적인 부분의 만족인 건데 네. 이 수익과 차익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모두 다 가치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예.
그렇죠.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건데. 예. 그리고 개발에 대한 호재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GTX 노선이라든 게 이제 2023년 정도? 네. 2023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네. 2023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개통 때까지는 뭐 한 4, 5년이 소요가 된다라고 치고 네. 일단 제 기준으로는 그러면 지금 전문가께서는 더 보유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면 얼마나 더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지금 자체는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라든가 네.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2, 16에 대한 어떤 규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는 별로 움직임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는데 어차피 총선이 지나고 뭐 정부의 규제가 뭐 더 강화되니 완화되니 이런 쪽에 우리 지금 갖고 계시는 상가 건물이 해당되는 건물은 아니에요. 네. 그냥 정부와는 상관없이 네. GTX라는 호재라든가 전체적인 지역 가치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추후에는 이제 건축업자들이 아마도 올 봄이 지나고 올 가을 정도라든가 내년 정도가 되면은요. 예. 지금 뭐 건축업자들한테 전화가 뭐 한두 통이 온다라고 치면 네. 조금 더 갖고 계시면 그 한두 통이 10통에서 20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더 올려서 좋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주변에 역도 가깝고 뭐 마트라든가 또 이쪽에 상업 지역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님이 이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월 800에서 900 정도면 네. 실제 뭐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지어서 지금까지 갖고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월세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요 조건으로 해서 저는 한 1, 2년 정도 뭐 한 2, 3년 정도라도 충분히 더 끌고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호조건으로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추후에는요. 예. 요거를 새로 지어 가지고 뭐 이제 건축업자들이 뭐 투룸 내지는 쓰리룸으로 해 갖고 이제 새로 분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네. 이제 소형 주택으로 꾸미게 될 텐데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훨씬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의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들여다 보면 시류가 그렇게 바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우리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예.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더 보유하시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가지고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